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제약바이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종목 15개가 안 된다. 분기 실적이라도 흑자로 한두 번 좀 나와주면 정말 좀 믿고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15에서 20%가량을 꾸준하게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온기가 좀 도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모더나, 그다음에 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터뜨렸다고 오늘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금리가 높은 게 시장의 부담, 전체 부담인데 금리하고는 바이오하고는 상극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담이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업황 환경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게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살짝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엄청 강하게 보여주었지만 최근에 7월 29일 이후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핑퐁 하면서 서로 퐁당퐁당 장세를 보여줄 때 사실 제약바이오는 먼저 픽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보더라도 코스닥이 보면은 이제 뭐 공작기계, 이게 로봇이랑 원전이고요. 그 다음 전기전자가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제약 있고. 근데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은 건 사실 오늘이 좀 오랜만. 2차 전지가 주목받은 날이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2주면 거의 한 10거래일, 12거래일이면은 보통 코스피가 5일, 코스닥이 5일 강세를 보였으면은 이 5일 중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 날은 오늘 포함해서 이틀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4일 넘게 80% 이상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수급이 점진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너무 억눌려 있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강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약바이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약바이오가 왜 강세를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 달도 그렇고 저저번 달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빚을 내서 경영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위축이 되는 게 맞다. 근데 잘 보시면은 오늘은 물론 한미약품이 아주 큰 사고를 쳐줬지만 머크랑 이제 좋은 사고 쳐줬는데 이제 머크랑 모더나가 연구개발할 때 빚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고요. 오히려 빚은 요즘 반도체,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바리상, 셀트리온이랑 뭐 유한양행, 종근당 이런 종목들이 빚을 낸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 가운데 실적 승승장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업황은 기준금리 인상과는 상극이지만 그 안에서 빚과 상관없는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준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완전히 기준금리 때문에 투자 못할 섹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제약바이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종목 15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저는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한 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한 번 혹은 안 하거나 내년 상반기에 할 것 같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한 번 이상 올린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못 꺼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있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되 옥석 구분은 분명히 해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모더나와 머크가 맞춤형 mRNA를 활용한 암 치료제 3상 성공이었어요. 그죠? 네. 그 여파, 영향, 국내 관심주들 움직이면요. 우선 삼성 바이오닉스랑 알테오젠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은 게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인포스닥 섹터에 보면 mRNA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뭐 무슨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까지는 훈풍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삼성 바이오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요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좀 대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보자면 이제 고위험 흑색종인데, 이제 흑색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피부에 종양이 나가지고 여기가 까맣게 이제 곱는 그런 질병을 흑색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암을 대상으로 해서 항암이 되는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키투르다를 단독으로 치료한 것뿐만 아니라 키투르다 함께 인티스메란과 병용으로 연 게 확실하게 그 둘 간의 차이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키투르다 덕분이 아니고 이 인티스메란이 성공하면서 모더나랑 머크가 함께한 mRNA 암 치료제가 삼성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투르다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키투르다 SC 제형을 이제 성공해서 미국에 이제 시판을 거의 코앞에 둔 알테오젠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이 완전 직 낙수 효과고 그러면 이 모더나 머크 알테오젠과 같은 역할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mRNA 낙수 효과뿐만 아니라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기술 개발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상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증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미 지역에 있는 생산 시설에 대한 지분 취득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자본 대여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낙수 효과를 얻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상 셀트리온 중에서는 저는 셀트리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직 결론을 못 내겠어요. 근데 결론을 내야 되니까 저는 결론을 내면 셀트리온인데 투자 포인트가 다른 게 일단은 삼성 바이오상 셀트리온이 이번에 2분기 실적 다 보셨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분기로 보면은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분기당 약 10에서 15% 정도 개선이 됐는데 셀트리온은 정말 폭발적으로 막 20에서 30% 격하게 올라오면서 삼성 바이오스를 쫓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매출액이 비슷해졌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스가 45% 나왔고 셀트리온이 30% 나왔는데 이익률이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받아서 CDMO 개발 생산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덜 드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임상 단계에서 갖고 와서 기술 개발을 하느라고 약간 비용도 지출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분들의 연봉도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삼성 바이오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8% 상승 마감했는데 저는 삼성 바이오스가 나는 그냥 완전히 트레이더다. 난 차티스트다. 이제 삼성 바이오스가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뭐 어떤 길을 걷고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오로지 재무제표만 입각해서 하겠다. 이러신 분께 삼성 바이오스를 권해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기업이면서도 탄탄하게 임직원 복지 잘 체크하고 그다음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판매 판로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박스권 내비해서 일간 변동성이 더 큰 종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을 더 긍정적으로 보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이 비만 쪽에서 특별히 근손실을 방지하는 비만약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상당히 주목해 왔는데 오늘 방송하는 월요일날 이제 미국 기업의 3조 2천억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리면서 바로 상한가 갔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뉴스가 터질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인데. 예, 지금 뭐 CDMO 업체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 어떤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박사님 말씀에서 약간 씁쓸함이 느껴졌는데 네. 한미약품이 오늘 그 넥센테기와의 비만 당류제 기술 이전 뉴스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알면 내부자지. 네, 알면 내부자죠. 그다음에 저는 기술 개발하면서 이 금액이 대단했더라고요. 그냥 보고서 알테오젠도 뭐 한 6천억, 7천억 나오니까 한미약품도 한 6천, 7천억인가 했는데 3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금액 보고 그냥 기관이 물량을 쓸어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미약품 이미 놓쳤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오늘 탑픽으로 비만 당뇨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비만 당뇨는 저번 달에 말씀드렸고 저번 달에 항노화 이제 항노화 쪽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약간 일정주 관점으로 볼 건데 이 종목들도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개수는 채워야 되니까 4개를 갖고 왔는데 종목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탑픽은 진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갖고 왔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12일과 15일에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임상을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비상장 기업들은 당연히 제하고 상장 기업들을 갖고 왔는데
요 기업들도 재무라든가 이것도 좀 무서워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ST큐브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매수 추천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ST큐브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원래 화장품 사업이 본업이었습니다. 화장품 사업이 본업이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사업을 뛰어든 지 한 6, 7년 됐고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 관련 연구 초록을 4건을 이제 폐암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이것도 공부한 게 BTN1A1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약간 암세포인데 우리가 T세포라고 하죠. 네.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이 면역세포가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은 이 병균세포를 이제 면역활동을 하는 건데 이 BTN1A1 세포가 이 면역세포가 면역활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ST큐브가 만들고 있는 ST큐브 004가 이 BTN1A1을 이제 무력화하는 그런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해가지고 투자주의 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 뭐냐면 원래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4년 연속 영업 적자 나면 관리 종목 지정된 거 아시죠? 그다음 지금 5년 연속 되면서 투자주의 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 ST큐브 같은 경우는 2016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 시즌 조심하셔야 된다. 감사 시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네. 이런 종목이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페니트리움 바이오거든요. 이것도 생소하실 텐데 현대 ADM입니다. 현대 ADM. 네, 현대 이름 ADM이고요. 바꿨다는 거죠, 그것도? 네, 현대 ADM이고 올해 초에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인데 2024년에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 인수돼서 그래서 현대 바이오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현대 바이오. 그래서 현대 ADM이라고 사명을 변경했다가 올해 초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약품 이름으로 사명을 바꿔서 책임감 갖고 연구 개발을 했다고. 그 페니트리움이네. 네, 그래서 그 물질 이름 페니트리움입니다. 암암. 그래서 올해 3월에 왜 강세를 보였냐면 세계 최초로 암전이를 전면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발표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유상증자하려고 이런 뉴스를 발표했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타이밍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암전이 차단 기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4월 달에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발행가액이 8,000원이 가지고 한 700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연구개발에 쓰겠다고 했는데 주가가 쭉쭉 밀렸습니다. 쭉쭉 밀려가지고 지금 발행가액이 2,000원?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800억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262억밖에 조달 못했다. 그래서 요즘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 원래 800억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260억을 조달해가지고 이거 연구개발 되겠나?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역시 이 종목은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매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로노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는 좀 유명하고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셨을 거고 2022년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완전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기업이죠. 딱 임상 1상까지만 진행해가지고 그냥 기술 이전 해버립니다. 임상 2상 3상도 안 가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20년에 VR인 07을 이제 오리게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엠비아의 경구 염증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처럼 기술 이전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마일스톤 수용해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 분기 실적이 그래도 흑자로 한두 번 좀 나와주면 정말 좀 믿고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이지막 찍히고 있고 영업 적자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신규 상장한 지 아직 4년 차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이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변이 비수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그에 따른 선 데이터를 아스코 2026에서 발표한 이력이기 때문에 이번 폐암학회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악플 좀 달릴 것 같은 게 너무 뻔한 종목을 갖고 온 게 아닌가? 근데 적어도 유한양행 정도 되면은 뭐 믿고 사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영업이익의 15에서 20%가량을 꾸준하게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넘는 금액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내용을. 근데 제가 말씀드린 5대 제약사 중에서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중에서 가장 많이 R&D 투자한 게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어차피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들이고 렉나자를 통해서 든든한 캐시카우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렉나자 판매고에 따른 로열티를 꾸준하게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번 페어마켓에서 뭐 하라면 이제 포스트 렉나자 후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인간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표적 치료제 YH42946의 임상 연구 결과를 이번 페어마켓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제가 그동안 확인된 거에 따르면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독성 우려 없이 우수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최근 IR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재무제표는 뭐 당연히 뭘 할 게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4걸 넘게 기관수 매수 들어왔고 지금도 기관수 매수 힘입어서 21선 이탈 없이 지지하는 모습, 그 다음에 5일선 지지하고 121선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데 기관수 매수 들어있기 때문에 121선 돌파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21선 돌파하면은 95,000원과 10만 원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오늘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유한양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